이 자동차 문짝의 밑부분, 앞문짝, 뒷문짝 밑에 있는 요 밑부분, 요거를 뭐라 그러나요?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뭐 문지방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그냥 문짝 밑부분 이렇게 어렴풋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은 있습니다. 여기를 로커 판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 차나 마차 이런 거 보면은요, 바퀴와 바퀴 사이에 판넬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짝 밑에 있는 판넬이죠. 이 판넬을 로커 판넬 이렇게 불렀고요. 이 판넬을 딛고 올라가서 승객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로커 판넬, 문짝 밑에 있는 로커 판넬은 왜 로커 판넬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윤택입니다. 20년 넘게 자동차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자동차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자동차 얘기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용어 정리, 요거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게 될 용어이기도 하고요. 일상에서도 뭐 자주 쓰는 용어일 거예요. 근데 요게 뭐 별것도 아닌 용어인데 이게 막 영어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머리에 쏙쏙 박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캡처한 사진인데요.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뭐 범퍼랑 박힌 데가 찌그러졌어요. 어떡하죠? 뭐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요 바퀴를 감싸는 요 부위, 바퀴를 감싸는 요 동그란 부위, 요거를 팬더라고 합니다. 팬더. 팬더. 근데 팬더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신가 봐요. 그냥 바퀴 감싸는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업사 같은 데 가면은 팬더 그러면 또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뭐 후렌다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현장 용어는 일본에서 온 단어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약간 이상하게 변형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 팬더를 왜 팬더라 그러는지 대부분 다 모르시잖아요. 요 용어가 원래 벽난로에서 온 용어입니다. 이 벽난로 집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벽난로 앞에 이렇게 먼지나 뭐 재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거를 마루 안으로, 거실 안으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놓는데 요거를 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지나 재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날 마차나 옛날 자동차들 보면은 바퀴에 뭔가 이렇게 판자떼기로 이렇게 감싸놨잖아요. 바퀴에 엉성하게 판자떼기로 감싸놓은 거. 이게 바퀴에서 막 튀어오르는 흙먼지 같은 거를 안 튀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는 판자떼기입니다. 이 판자떼기의 역할이 벽난로 앞에 있던 팬더, 재 같은 게 날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둘러놓은 이 팬더의 역할이랑 똑같다고 해서 자동차 바퀴를 감싸는 거를 팬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좀 이렇게 학식이 높은 그런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개발하긴 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막 굴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어들이 그 당시에 이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일상 속에서 단어들이 많이 왔어요. 요 사진 보시면은요, 여기를 뭐라 그러죠? 보통 와이퍼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차들은 여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와이퍼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와이퍼 있는 곳 그러면 대부분 다 소통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일컫는 원래 용어는 카울이에요. 카울. 앞유리창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를 카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요 카울이라는 단어를 일할 때 자주 얘기를 해요. 이 카울 포인트, 요 카울의 위치가 조금 앞으로 가 있느냐, 좀 뒤로 물러서 있느냐에 따라서 차의 성격이 조금 바뀌거든요. 카울 포인트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유리창이 좀 많이 누우면서 스포츠카 같은 좀 날렵한 인상을 주게 되고요. 카울 포인트가 조금 뒤로 가 있으면은 본닛이 길쭉한 전통 세단 느낌이 납니다. 카울이라는 단어는 원래 벽난로에서 이 벽난로에서 밑에 불이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위로 연기 빠지게 이렇게 깔때기를 마치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이렇게 해서 연통으로 연결되는 굴뚝으로 연결되는 요 부위 있잖아요. 여기를 카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옛날 차 보시면은요. 옛날 차 이렇게 운전석 앞에 엔진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마치 이 굴뚝으로 연결되는 요 부위처럼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겼잖아요. 자동차 초창기부터 여기를 카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난로 주변에 있는 사물에서 온 용어들도 있어요. 이 자동차 문짝의 밑부분, 앞문짝, 뒷문짝
뭐라 그러나요?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뭐 문지방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시승기 쓸 때는 여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문짝 밑부분 이렇게 어렴풋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은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요 자동차 디자인 할 때 요 부위도 꽤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로커 판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커 판넬을 두툼하게 가져가느냐, 얇게 가져가느냐, 안쪽으로 싹 말려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겉으로 튀어나오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이 로커 판넬, 문짝 밑에 있는 로커 판넬은 왜 로커 판넬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자, 옛날 차나 마차 이런 거 보면은요, 바퀴와 바퀴 사이에 판넬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짝 밑에 있는 판넬이죠. 이 판넬을 로커 판넬 이렇게 불렀고요. 이 판넬을 딛고 올라가서 승객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로커 판넬이라는 이 단어에서 뭐 판넬은 뭐 그냥 판자떼기라는 거고요. 앞에 로커라는 단어가 좀 의문이실 거예요. 로커가 이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흔들의자, 벽난로 앞에 흔들의자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랬었잖아요. 예, 흔들의자를 락킹 체어라 그랬습니다. 락킹 체어. 이 흔들의자의 밑부분에 이 활처럼 이렇게 둥글게 휘어 있는 부분, 요게 자동차, 마차, 여기에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이렇게 있는 요 부위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걸 락커 패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짝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어디 돌 같은 거에 이렇게 푹 패여가지고 찌그러졌으면은 로커 패널이 찌그러졌네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로커 패널이라고 얘기하면 현장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문짝 밑에가 좀 찌그러졌어요 이러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요즘 차 쪽으로 가서 요 유리창 쪽 용어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소나타 보면은 예전에 없던 유리창이 있죠. 앞 유리창이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조그만 삼각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차들이 원래 사이드 미러가 있던 자리였는데 사이드 미러를 문짝 쪽으로 이렇게 깃발처럼 이렇게 딱 붙이고 거기를 삼각형 조그만 유리창으로 많이 만듭니다. 삼각형 유리창으로 만들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조금이나마 시야가 좀 더 넓어져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까지 잘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원래 사이드 미러가 거기 있을 때는 그 사이로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좀 귀찮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도 있고 또 사이드 미러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를 잘 볼 수도 있고요.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딱 생기면서 요 앞에 삼각창 딱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 그럴까요? 여기 깨지면은 뭐 깨졌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 조그만 삼각형 유리창 깨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도 삼각형 유리창입니다. 델타 글라스. 델타 글라스라고 하면 뭐 자동차 디자이너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삼각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쪽창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를 원래 명칭은 여기를 벤트 글라스라고 했어요. 벤트 글라스. 벤트 그러면은 공기가 나오는 공기 토출구 이런 거잖아요. 197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승용차의 에어컨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좀 큰 그 검은색 세단이나 에어컨이 내장돼 있었지 대부분 에어컨 없이 창문 열고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창문 다 열어서 이렇게 다니면은 또 바람이 너무 들어오니까 앞에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삼각창이 있었어요. 삼각창을 살짝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유리창의 역할은 밖을 보기 위한 유리창이 아니고 벤트,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글라스다. 그래서 벤트 글라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즘에는 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벤트 기능이 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뒷문짝 뒤에도 이렇게 조그만 유리창이 있는데 뭐 쿼터 글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어 쿼터 글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쿼터 글라스라고 하냐면요. 자동차를 옆에서 딱 보면은요. 앞문짝, 뒷문짝 이렇게 있고 앞문짝 앞에 또 몽 덩어리가 하나 있고 뒷문짝 뒤에도 무슨 덩어리가 하나 있잖아요. 요게 각각 4분의 1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4분의 1, 두 번째 4분의 1, 세 번째 4분의 1, 마지막 4분의 1. 그래서 프론트 쿼터, 리어 쿼터, 그리고 앞문짝, 뒷문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뒷문짝 뒤에 유리창이 붙어 있으니까 리어 쿼터 글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리어 쿼터 글라스를 오페라 글라스라고도 아주 우아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페라 글라스. 지금이야 뭐 계급 사회도 아니고 오페라 극장 같은 데 가도 다 객석이 다 오픈되어 있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 딱 가면은 평민들은 그냥 관객석에서, 예, 되게 낮은 위치에 있는 관객석에서 평민들은 보고 있고, 귀족들은 옆에 있는 그 귀족석에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귀족석은 밖에서 안은 들여다보이지 않고 안에서 밖은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위장된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 오페라 극장에 귀족들이 가는 요 은밀한 자리에 요만한 유리창으로 이제 공연을 보면서 안에서 비밀 얘기를 나누거나 뭐 이런 광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된 게 오페라 글라스입니다. 오페라 글라스 그러면은 밖에서 안은 들여다보이지 않고 안에서 밖은 볼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의 이 오페라 글라스 같은 데를 딱 보면은 뒷좌석에 딱 앉아서 뒤로 딱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누우면은 옆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은 저는 바깥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안은 잘 안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이 오페라 글라스가 있는 차는 롤스로이스처럼 뒷좌석의 VVIP들을 위한 차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중형 세단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준중형 세단도 여기 오페라 글라스를 넣는 차들이 있죠. 차 크기보다 좀 더 있어 보이게, 좀 더 한 등급 위의 차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들의 의도가 거기 오페라 글라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실내로 한번 볼까요? 실내로 딱 오면은 딱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앞에 커다란 이런 플라스틱 덩어리 있잖아요. 막 계기판도 있고, 뭐 여기 내비게이션도 있고, 요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럴까요? 요거. 야, 그 차 위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와야지.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어디 위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오라 그래요? 대시보드 위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00점입니다. 다시방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놔야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시방. 요것도 일본을 통해서 이상하게 변형돼가지고 들어온 단어입니다. 대시보드를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다시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여기를 왜 대시보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요것도 가면은 마차로 갑니다. 마차. 예전에 마차 보면은 말이 막 대시를 해. 막 뛰어가면은 뒷발로 막 돌튀잖아요. 돌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판자떼기 같은 거를 딱 댔단 말이에요. 요거를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시보드. 자, 마차에서 자동차로 갈 때는 그냥 말이 떨어져 나갔어요. 말이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뭐 엔진 같은 거 붙이면은 자동차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막 달릴 때 돌이 튀어오기 때문에 대시보드는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차에 있던 대시보드가 자동차 시절 초창기에도 앞에 대시보드가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요 대시보드에 뭔가를 자꾸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동차의 뭐 증기기관차 같을 때는 뭐 증기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이지 같은 거를 계속 보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시보드에다가 게이지를 갖다 붙였어. 또 뭐 속도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뭐 속도계도 갖다가 붙였어. 어디 뭐 온도계도 갖다가 여기다 붙였어. 뭐 이러다 보니까 대시보드에 뭔가 동글동글한 이런 게이지들이 많이 붙은 거예요. 딱 봤더니 이게 포도송이 같아. 포도송이를 클러스터라 그러죠. 열매의 뭉치 이런 거를 클러스터라 그러잖아요. 요즘 차들도 계기판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로 이렇게 계기판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다시방이라고 잘못 이렇게 된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여기 수납함. 여기다 보통 뭐 넣어놓으세요? 여기다 뭐 자동차 등록증 뭐 이런 거 넣어놓으시잖아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글로브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브 박스. 장갑 넣어두는 데예요. 장갑. 예전에 포드 T형 뭐 이런 아주 옛날 초창기 차들을 보시면요. 예전에는 스타트 모터가 없었어요. 앞에 레버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추울 때도 가서 시동을 몇 바퀴를 돌리면서 막 돌려야 돼. 그리고 이게 막 겨울에는 시동 안 걸리니까 막 손이 까지도록 돌려야 돼. 그래서 장갑을 반드시 끼고 돌렸습니다. 이 장갑을 어디다 계속 넣어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가죽 장갑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포드 T형 당시 모델을 보면은 운전석 가운데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다 장갑을 넣어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글로브 박스라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본닛이 아주 길쭉하고 트렁크도 쭉 빠져 있고, 예, 그리고 뒷좌석에 회장님 앉히는 요거 세단. 이거 세단이라는 단어는 왜 세단이라 그럴까? 프랑스의 스당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어로 스당이라고 읽는데 스펠링은 세단이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가마 시절부터 이 프랑스 스당 지방의 귀족들은 유리창으로 이렇게 돼서 지붕까지 되어 있는 이런 가마를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가마가 오는데 오픈되어 있는 가마가 아니고 유리창으로 이렇게 밀폐되어 있고 지붕까지 있는 가마가 이렇게 오면은 저거 스당 스타일 가마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게 마차로 연결되면서 유리창이 있고 지붕까지 되어 있는 게 그때도 스당 스타일 마차. 그게 자동차로 오면서 세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프랑스 스당, 거기서부터 온 단어예요. 자, 세단은 문짝 4개 달려있고 뭐 앞뒤 트렁크 있고 뭐 이런 거는 세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거기를 쭉 줄여서 문짝 2개로 달려있는 젊은 친구들 타고 다니는 거, 요거는 쿠페라고 얘기하죠. 쿠페. 요 쿠페도 프랑스어에서 왔어요. 쿠페. 프랑스어로는 요걸 쿠팡이라 그래요. 쿠팡. 요 쿠팡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자르다, 싹둑 자르다, 컷. 요걸 의미합니다. 마차는 원래 바퀴가 4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마부가 앞에서 말을 몰고 귀족들은 그 뒤에 타는, 바퀴가 4개, 앞에 마부가 앉고 뒤에 귀족이 타는, 요게 마차의 원래 모습이었죠. 근데 젊은 귀족들은 마부가 모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몰고 그리고 애인 옆에 태우고 이렇게 좀 더 빨리 달리고 요렇게 사는 게 젊은 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퀴 4개 달려있는 귀족들의 마차를 반으로 뚝 잘라서 바퀴 2개짜리 그리고 승객석 2개 정도 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마차를 애인을 옆에 태우고 막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바퀴 4개 있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뚝 잘랐다, 딱 잘랐다 해서 쿠페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세단을 뚝 잘라서 문짝 2개로 해놓으면 쿠페가 되는 겁니다. 쿠페. 자동차의 여러 가지 용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들려드릴 자동차 얘기는 요 정도 눈높이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엠블럼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자동차 엠블럼이 싹 바뀌고 있습니다. 확 바뀐 데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바뀐 데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야금야금 바뀌고 막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엠블럼 왜 요즘에 그렇게 다들 바꾸는지 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